이 부호가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에서 평화문화 일본시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부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김포시 패러다임도 바뀌는 건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흔들림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김포시는 한강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평화문화라는 데는 어떤 면에서는 이래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부분과 다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김포시 환경 문제가 이유 있는 난제를 제가 알고 있지만은 이게 시장님께서 2016년도 의회에서 예산 제출하는 그 주로는 그 연설문에서 환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는 김포시의 이런 청사진을 밝히는 시정연설에서 더군다나 의회에서 환경 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외시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을 무시하는 건지 이것도 알고 싶고, 환경을 떠나서는 김포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언급이 없었다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이 환경단체들의 항의나 이런 점에 있어서 관련 부서의 어떤 공수 전환이 저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벌어진 일인데 이유 있는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할 텐데도 공수 전환이 제때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집행부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약한 게 아니냐 라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한뉴스 신용모 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 3분 정도 제가 질의를 받고 좀 답변을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구체적인 사항 우리 관련 부서장, 국장들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쁘시면 감독입니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 애기봉 그 평화생태공원의 조강도를 봤더니 새로운 모두 설계도가 나오긴 했는데 과연 평화를 상징할 만한 첨단의 경쟁이 있는데 과연 평화를 상징할 만한 그런 좀 뚜렷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관측이 있었으면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근 그 도심권 중심으로 세계 마을 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에어컨이 안 들어오는 마을 버스가 많고 또 스페어들을 일단 안 주기 위해서 배치 시간을 빼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전번에 인터뷰 때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준공영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라는 하신 거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가능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하게 이번에 여름사를 했는데 좀 아쉽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한국이 몇개 나왔습니다. 앞으로 정치적 행보나 시정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분발이 촉구되지 않나 이런 방지 모습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선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진구 의원. 동안 많은 성과를 주신 영경 지사님께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내용이 조례와 관련되는데요. 작년 6월 10일 통과된 김포시 체육시설 관련 조례 개정이 시장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전액 감면 대상자의 그냥 노인을 포함시켰습니다. 노인이라면 여기서 65세 이상을 일컫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어떤 제한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노인이든 65세만 되면 김포시의 모든 지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지적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취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사실상 합법적으로는 제주도에서도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김포시에 누구나 와서 65세는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취재한 바로는 투구나 이런 쪽에 보니까 자유주행 경우 80% 넘는 분들이 이제 무료 노인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 또 현재 대기자로 있는 분들 중에는 사실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자꾸 이제 배치가 되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참 바람직한데 이곳이 분명히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원들과 좀 대화를 해봤더니 또 저희 개정에 대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해당 과에서 사실 내용을 잘 모르셨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더 짚어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좀 보완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세 분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신영모 원장님. 그 시정 목표가 민선 우리 지속 가능한 선교 도시에서 이제 대한민국 평화가 일본대로 바뀐 이유, 또 그거에 대한 꼭 바꿀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질문드렸는데요. 이제 민선 오기 들어서 어쨌든 지속 가능한 선교 도시는 뭐 시정 목표가 뭐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지속 가능한 도시는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선 육계대로서는 좀 어떤 시정 목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 김포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접해 있으면서 북한과 접해는 유일한 곳입니다. 또 지금 1953년 7월에 있는 정전협정상에도 지금 이 한강하고 우리는 뭐 지금 조강이라고 하는데 이 일대는 사실 정전협정상에서 중립지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언제든지 합의만 하면 민간 선박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김포가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평화와 통일을 하는데 선도적인 입장에 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민선 육기들어서 시정 목표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최근에 한강하고 중국 어선들이 아마 어로 활동을 해서 또 우리 해병대에서 이런 이사장에서도 이렇게 제재 방안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실 지난해 우리가 북한이 실험하기 이전에는 사실 국방부랑 통일부랑 협의해서 지금 한강 하구 일대, 특히 유도에 대한 그 생태조사, 또 한강 하구에 대한 물질 조사를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또 제가 국방부 차관도 만나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 초에 어쨌든 이 북한이 뭐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남북 관계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고유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어쨌든 남북 간의 그 화해 협력, 또 평화를 가기 위한 그런 일들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기 있고 또 그 다른 어떤 시군보다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정 목표를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도로와 관련해서 가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성장 동력의 말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지금 김포가 한강 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는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죠. 동력의 어떤 마인드가 떨어진다. 성장의 동력에.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이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고, 세 번째 환경 문제, 지난 연초에 있었던 그 시정 연설에서 도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경 문제는 뭐 이거는 그 도외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 시에서는 뭐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또 최근에 어쨌든 그 초원질 관련해서 그 토양조사 건 관련해서 저희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좀 밝힐 거고 향후에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국의 어떤 시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시정 연설에서 이 부분을 뭐 공식적으로 표명을 안 해서 그런 면은 있을지 모르나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환경문제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이겠으나 앞으로 우리 이영모 국장님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본회의 때 뭐 언론인께서 이 부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동규 현재국장님께서 우리 대기봉 생태건축 관련해서 지금 평화 생태공원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올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대한 그 설계 공모 심사를 위해서 그 교제라는 곳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이신 승유상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건축사 사무소인데요. 어쨌든 애기봉 생태건축과 관련해서 그 전망대나 전시관 쪽에 사실 군사적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관, 그 아래쪽에 있는 거기는 그 나름대로 그 지하 전향 관련 또 전시관, 각종 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위치 전망대에 대한 부분들은 군사적 계획이 많아서 지금 좀 설계에 대한 내용이 어쨌든 그 애기봉 일대 건축 형태하고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3층에 독립적인 군 브리핑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전체 건축물상의 3층이 우뚝 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 착수 보고할 때 이 부분은 좀 군하고 협의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하고 우리 국방부 남부시설단하고 협의를 해서 해병 이사단이 동의가 있으면 이거는 설계 변경을 해서 어떻든 좀 애기봉 일대에 지역 경관과 맞게끔 좀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내주에 지금 해병 이사단장을 맡아서 이거는 또 설계하는 그 1호제 관계자들하고 같이 지금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생태공원의 주 핵심 시설인 그 애기봉 전망대에 대해서는 주변 공간과 맞게 또 너무 애초에는 거기에 한 7층 정도의 높이 전망대를 했는데 이거는 남북 관계에서도 굉장히 북한 쪽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지금은 그 잡혀진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하고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이제 거기에 평화의 설치 문제건도 지금 아마 논의가 되기 때문에 주변 경관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신경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도심 지역의 그 마을버스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적자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이거에 대한 그 중복 문제 실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경기도지사께서 지난주에 아니 이번 주 초에 지금 그 경기도 버스에 관한 중공연제, 특히 방역버스에 관한 중공연제를 내년 7월에 실시하겠다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시는 경기도의 교통복지하고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저희가 어떻든 저희가 마을버스, 특히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께서 이용하기 불편하신 곳에서는 이 마을버스를 우선적으로 시 단독으로도 중공연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광역버스하고 서울 그 직행버스는 내년 7월경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특별히 마을버스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빠르면 내년 그 광역버스 중공연제랑 같이 맞물려서 좀 할 계획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늦어지게 되면 조금 늦어지게 되면 저희가 2018년 지하철 개통 시점을 저희가 최종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이 개통되는 시점에는 김포 전 버스 노선에 대한 개편을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이 버스의 중공연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마을버스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국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기사를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김포 신문이 창간 26주년 기념해서 뭐 시정이나 또 우리 국회의원 부분,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 아마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민선 6기가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 4.13 총선 때도 시장에 대한 거치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어쨌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간에 사퇴하는 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민선 6기에 남은 2년 동안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사업, 특히 이제 지하철에 대한 개통, 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시내폴리스, 또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어쨌든 이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개인적인 정치 행보에 대해서 아직도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일단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후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에디본 설계가 뭐 수준이 낮거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에 걸맞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예술 작품이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보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이지 설계 그 자체를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진부 본부장님 해주셨습니다. 그 체육시설 어르신들 장애 받는 부분은요. 저희가 그 도래개정할 때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김본부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풍모 체육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이 무료 그 활용을 위해서 많이 접수를 해놓으시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관련 부서인 교육기획과 지금 뭐 담당 국장이 나와 있지만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좋은 취지로 사실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나 건강관리를 위해서 배려하는 건데 이것이 오히려 많은 시민들의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지금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는 더구나 저희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좀 통해서 시민들이 활용 방안을 더 높이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권수경제 황영필입니다. 지금 그 김포 골프라인 그 도시철도 사업의 운영사로 도시철도 공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김포시민협회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 차질이 있어지는 건지. 아니 발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뭐 어제 저희가 심사를 끝냈습니다. 어제 이제 심사를 끝내고 이제 심의위원들을 우리 심의를 해서 뭐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이 그 적격자 심사 결과를 저희가 공표할 예정입니다. 뭐 우리 윤시경제 형태 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어쨌든 그 정량평가, 또 정성평가, 또 가격평가를 한 결과는 1등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오늘 정도 저희가 결제를 해서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적합자에 대한 심사는 저희가 협의는 저희가 곧바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도시철도가 18년도에 이제 개통하게 되는데 그 수익성 확보 방안은 지금 아직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뭐 수익성에 대한 그 확보 방안이라든가 따로 있는지 또 만약에 적자폭이 간다면 적자가 나면 그 적자에 대한 그 누적되는 그 적자 보존 대책은 뭐가 있는지 예산 확보책은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뭐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우리 김포지하철 관련해서는 뭐 그동안 제가 취임 초부터 사실 많은 그 걱정도 했고 노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지금 기존에 경기도에서도 용인경전철, 지금 의정부 경전철이 기운행지만 어쨌든 지금 두 경전철은 엄청난 지금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이제
그 민자 투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뭐 투자비나 뭐 운영 적자에 대해서 뭐 이정부 씨가 여기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이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적자 폭은 우리가 용역 결과 자체도 지금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이번에 아마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금 그 시험은행과 본은행 5년에서 저희가 7년 정도 그 예산안 그 재정 수요는 지금 운영비로 저희가 1,014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심사 결과상에서도 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3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 운영 부분에서는 5년 동안 본은행 운영을 포함해서 지금 1,014억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적자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우리 시가 지금 어쨌든 그 지하철 개통 시적과 맞물려서 이거는 어떤 수송 수요를 늘리는 게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우리 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서울로 가는 모든 노선은 지하철에 경유하게끔 지금 버스 노선 체계를 좀 바꿔야 됩니다. 또 저희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을 더 많이 타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 적어도 수익 뭐 플러스는 안 되겠지만 적자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어쨌든 그 준비를 해서 개통 시점부터 최소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이시입니다. 지금 밖에서 보면은 김포 장례식 때문에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애당초에 단추가 잘못 껴지지 않았나 싶은데 법도 중요하겠지만은 허가 과정에서 시장님이 공약했던 건축장이나 김포공원의 이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장례식장이 경제 나라고 이제 파탄에 맞아서 이제 했던 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법상 마땅해서 허가를 주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맞아 생겼는데 법을 중시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그 혐오시설 김포공원이나 건축장을 좀 이전 문제를 꾸준히 시장이나 해당 기업까지도 나서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법보다는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정도를 좀 미리 생각해서 했더라면은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나 싶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업무 중에서 그 공원이 1인당 12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타 시군에 보면은 김포에 좋은 문산이 있는데 문산에 대한 둘레길이라든지 이것을 제가 몇 번 질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 김포분들이 가는 쉬운 곳은 없습니다. 공원은 있어요. 그래서 문수공원 같은 경우는 색대공원이라든지 탐방로라든지 아니면 둘레길이라든지 예를 들어 파주에 그 심학사를 가봐도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또 시민들이 실행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쉬어갈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죠. 예. 한 번만 더 성경일보 여성의 기전이다. 그 김포시가 여성 친화보호시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평화문화 이건지 지속 발전 가능 그것도 참 좋지만 이제 한강신도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사실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동안 보도자료나 이런 거를 보면 색다른 게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야기를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홍보에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여성 친화도시의 보도자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는 최근에 저도 김포 조각공원이 국제조각공원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포 조각공원이 국제 이름에 걸맞지 않게 며칠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이들하고 산책하기조차 험한 상황을 만들어놔서
이런 생태공원도 중요하고 물수자원 발전 계획도 중요하지만 영계에서 외부에서 와서 정말 뭔가 돈을 쓰고 가고 세수 수입이 될 수 있는 거를 계속 모색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기봉 물수자 이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객지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우리가 다락거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김포 하면 종합공원 나오는데 가보시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공원이라는 이름이 창피하지 않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쨌든 두 분께서 또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내외고 이승엽 본장님 말씀 드리면 이제 장례식장 관련해서 이번에 오늘도 보니까 그 삼성 앞에서 장롱마을 분들이 지금 이제 시청 앞에서 계속 본인들의 입장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의 결정은 지난 주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신 사항, 특히 이제 장례식장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냐, 이 문제하고 시에서 어떤 특히 허가가 나간 건축 허가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냐 부분을 요청을 주셔서 두 가지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입주자 대표에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승엽 본부장이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건축 허가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들어서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반려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민사소송을 아니 행정소송을 해서 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인허가 내줬으면 시에서도 어쨌든 지금 입장이 편하지 않았는데 이미 뭐 결정된 상황이고 또 이게 저희들도 간과한 게 거기에 장례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또 소유권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몇 명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프리드로 IF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영업을 하다가 어제 영업이 안 돼서 이제 새롭게 아마 기존 건축물들과 혼합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아마 장례시장을 추진하는 게 우리 담당 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간과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같이 지적해 주신 공원묘지 이전과 도축장 이전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도축장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지금 이전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지금 군과 일단 협의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묘지 관련해서는 지금 이 공원묘지 재단 김포공원이 굉장히 지금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재단 등기부 등록 확인의 결과는 채권 채무 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금력을 가진 이런 사업자가 추진하는 이전 추진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장으로서 어쨌든 지난 민선 6기 선거 때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공원 묘지 이전과 도축장 이전 문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원과 관련해서 문수장 둘레길, 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공간 부족 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저희가 여기 관련 부서장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직접 현장을 해서 조금 문수장 둘레길과 또 평안길길 그리고 지금 연동에 우리 송병일고 부장님 말씀하신 어쨌든 기포종합공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환경을 통해서 조기에 어쨌든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송경규고 연정의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 또 이번 주가 국가의 양성 평등 주간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여성 신화도시 또 김포시가 지난 2014년 말에 가족 신화도시에서 공동으로 선정된 지역이라서 저희가 좀 여성이 좀 안전한 도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했듯이 특별한 저기는 없다는 것을 저희가 오른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전기자님 그런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좋은 제안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여성이 지금 거리 다니는 것도 저는 이제 불안하게 정도라는 것들이 지금 공동대에 아마 의견이라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특히
특히 이제 지금 스마트 기아 센터가 있지만 어쨌든 이 ICT를 활용해서 김포에서만이라도 그런 사건이 그 발생하지 않는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경찰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은 어쨌든 저희가 좀 앞으로 그 우리 김포가 정말 그 여성, 특히 이게 가족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좋은 정책 대안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이제 어쨌든 그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아마 이번 주 내일부터 거기 그 야외 수영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청소년 육성재단 또 관리자인 우리 문화재단이 이제 거기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김포도시공사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다가 문화재단이 이걸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또 뭐 그런 이제 관리권이 이양되는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잠시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께 질문을 더 받고요.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예, 시사의 보이기 때문에 벌포 산지구 역세권 사업 관련해서 낮은 공무상가가 빠진 이유와 또 체납부지, 터미널 같은 경우 체납부지가 13,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총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지장물이 없어서도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는데 도시공사가 하지 않고 주민제한 사업을 한 이유 또 시의회 의견은 들어봤는지 또 들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요. 또 제한제가 지금 매입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제가 매입한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좀 알려주시고. 예, 여기 신활구 20대 부장님 벌포 산지구 관련해서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벌포 역세권과 관련해서 진행이 된 사업인데요. 이게 좀 민간 제한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민간 제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시의회 또 의견 또 우리가 경기도로 올렸을 때 그런 의견들은 우리 담당국장님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도시국장 조준명입니다. 지금 의견 주신 그 벌포 상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민간 그 제안을 해서 조합 구성을 해서 이제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뭐 도시공사가 할 수도 있고 뭐 민간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조합 방식, 도시용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도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민간 사업이 스스로 민간들이 그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훨씬 그 대부분 그 편리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토지 그 권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조합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개발을 할 경우에는 도시공사 수용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뭐 도시공사에서는 또 뭐 대단히 육세권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공사를 다 하면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제안이 조합에서 제안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행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상가가 뭐 빠지고 뭐 이런 부분은 뭐 시에서도 뭐 그걸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넣는 거라든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국에 설정을 함에 있어서 시국에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뭐 그 비개발지라든지 또 뭐 어떤 주민의 어떤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하천, 도로 뭐 이런 경계를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당초에 이제 저희도 그 공무상가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포함을 시켜라 뭐 이렇게 했는데 조합에서
그게 뭐한 공공상가의 입주민들이 한 31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이제 쪽 당초에 이전돼서 영업을 하고 있고 민원이 상당히 제척을 그러니까 그걸 포함했을 때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세입자라든지 손해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조사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께서 그걸 넣지 않겠다라는 제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요구는 했지만 그 지역에는 어떤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환경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미치는 영향들을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라도 간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견들, 경기도 의견들을 다 수용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어떤 경우는 제척과 그다음에 편입에 대해서는 늘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또 내지는 그 재산이 가치에 대해서도 따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기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계획은 가져갔지만 본인들이 싫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제출했고 또 이제 이 지형지물 내지는 이런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누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문가들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제척 또는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수용을 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이 한지 방식으로 이제 했을 경우에 결국은 그걸 편입을 시켰을 때 한지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강보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산 피해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수용 방식에 보상을 주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반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지를 별도의 공무상가를 반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제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또 그냥 좀 얘기하는데, 시의회 의견을 들어봤는지, 들어서 뭔 얘기를 들었는지, 또 제안자가 매입한 평균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봐주셨나요? 그 단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거래가를 개인 어떤 금액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또 알아도 안 되고 알 수도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한테 이제 기부 체납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게 한 3,000평 정도 우리 교통 환승센터를 기부 체납하겠다는 분이 있고 공공상학부 차원에서 약 3,000평 정도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가격으로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어떤 앞으로 종평가 가격을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약 한 4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가는 대략적으로 처음에 나온 의견들로서는 위치별로 다릅니다. 도로변에는 약 한 200~300선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는 모르니까 200~300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얘기는 김포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풍무 역세권에는 지금 대학들이도 지금 10%를 내놓고 있어요. 28만 평 부지에 2만 8천 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 제한 사업을 걸고 사는 지구는 그거에 비교해 볼 때에 8,000평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어떻게 보면 10% 정도는. 10%를 잡았을 경우에 체납부지고 3,000평으로 그냥 제한을 해버렸고 김포시 의회 의견이 지금 전혀 반응이 안 돼 있습니다. 도에 올라간 종합의견서도 그렇고 이게 심지어는 시장님까지도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완전히 업자편에서도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어야 어떤 이러한 얘기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사도 시의회에서 반드시 낮은 공무상관을 집어넣어라 라고 공문을 해서 그랬어요. 공문. 근데 이게 전혀 이게 언급이 되질 않고 이게 도시 자문위에서 이 사업에 보완으로 가는 것이 보완. 그것이 의회의 전혀 반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난 도대체 이게 그것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경험자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의견 반영은요, 이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미반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개인 결정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견을 줬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시에서 어떤 그 수용 방식이나 시에서 개발하는 사항이 아니라 민간 개발 사업입니다. 민간 개발 사업에도 도시계획 주관하는 게 어딥니까? 시장 아닙니까? 시장님이 품어본 거죠. 언제부터 김포시가 시행사를 끌어다니면서 난 처음 봤습니다. 시행사를 끌어다니면서 아니 20대 근데 이 부분은요, 어쨌든 지금 걸포 3지구 관련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 의견 주신 것 중에 공공성이 매우 떨어지는 지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게 이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시간 안 되고 중심을 각오하겠습니다. 또 지금 의견 주신 사항, 시의견 반영 안 된 사항, 또 우리가 경기도 시비 요청할 때 그런 사항들은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짚어보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어쨌든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공공성을 담보해서 적정 어떤 이윤 이외에는 저희가 다 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시에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김포시의회에서 뭐라냐면 나중에 여기 낮은 공무상화 구역을 결코 숨기고 도시개발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수정 결론해가지고 김포시에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김포시의회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상당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얘기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질의 응답을 이것을 마치고요. 점심 식사 하시면서 편안하게 대화 나누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민선 6기 후반기를 시작한 첫날 이렇게 많은 언론분들께서 나와주셔서 또 우리 시정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어떤 지적과 또 정책 대안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 우리 같은 시군구가 226개 있지만 우리 김포만큼 역동적인 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조단위 프로젝트가 지금 동시에 몇 개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게 개발 사업에 상당 부분 또 우리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민원을 아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선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따끔하게 또 충분히지만 또 좋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정이 월급계 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고맙고요. 사실 우리 대회시를 딱 리모델링해서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그 점심 식사 하기 전에 이 앞에서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장치에 못했거든요. 오늘 기념으로 그래서 한번 우리 언론 여러분들하고 우리 주요 국장도 나가셨는데 공동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내려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점심 참정도
정도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나오셔서 근육 촬영을 하시겠습니다.